팀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D-100이 왔습니다. 올해도 D-100 100인가 라는 생각이 들 거고 지금부터 해도 되나라는 그런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고민과 걱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고민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냥 답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쌤이 사실은 좀 밀어놨던 과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스승의 날에 어떤 강대 친구가 요거를 줬거든요. 꽃 레고예요.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시들지 않는 꽃. 문제는 뭐냐? 쌤이 레고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쌤이 사실 만들기 같은 걸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거 얼른 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언제 하지 하고 있었는데 이 답변을 이 레고를 조립하면서 하면 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쌤 레고 못해요? 너무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제 이 영상이 D-100인데 많은 친구들이 100일의 기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100일의 기적, 100일의 기적.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매력적인 용어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은 여러분들 100일을 남겨놨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 99, 98 그렇게 줄어드는 걸 보면 정말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절대적인 시간으로 따졌을 때도 이제 3개월이 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모두에게 똑같이 10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근데 우리나라 입시가 잔인하게도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다 열심히 하면 사실 내가 실력이 올라도 등급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게 되게 속상해요. 우리가 이 100일을 300일, 400일, 500일로 만들 수가 있다면 그러면 그 기적이 가능하겠죠. 쌤 다시 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공부하는 효율을요. 2배, 3배, 4배, 5배로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 잠을 줄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1시간을 막 덜 자. 그럼 내가 1시간 더 번 거야? 수능시간 예를 들어서 12시간, 13시간 됐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효율을 2배, 3배로 올려요. 그러면 남들이랑 똑같이 100일을 받은 것 같아도 나한테는 200일, 300일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쌤은 절대적인 시간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중요하겠죠? 이 시간을 얼마든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정말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효율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쌤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부해오셨던 걸 좀 돌아보시면요. 내가 흐린 눈을 하고 있었던 영역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과목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부분, 뭐 영어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단어, 뭐 구문 여러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돌아보고 그렇게 보다 보면 내가 이걸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찾아내시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늘어납니다. 정말 작년에도 그렇고 D-100이 뭐야? D-50 막 한 달 남은 시간에도 기적을 만들어낸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D-100 얼마 안 남았어 라는 관점보다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방금 얘기했네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사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들이고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믿어주는 게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답변할 때는 못하겠네. 어렵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스스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이면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진심이 아닌 듯한 말들을 계속해서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것 같은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남을 실망시킬까 봐. 여러분들이 다 너무 착하셔서 그런 거예요. 가족분들, 여러분들이랑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정말 못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제일 좋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진심처럼 와닿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은근한 부담감으로 와닿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정말 내가 너무 잘 되기를, 내가 너무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면 사실 그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속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속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는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꼭 이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쩌면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담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부모님이 그만큼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내가 정말 잘 됐으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성취를 해야지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쌤이 매주 그렇게 관찰하고 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완성된 사람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루지 못하면은 나는 뭐 소용없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무거운 마음 가질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대학 가면 재미있나요? 대학 가면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 너무 재밌다라기보다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아마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해진 것을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배움이었을 거고요. 근데 대학은 딱 이건 것 같아요. 두 글자, 자유. 딱 자유인 것 같아요. 쌤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대학 시절 때 특히나 1학년 때는 굉장히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철없이 또 놀아볼 수 있는 게 또 재미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면 혹시 네. 철없던 썰 하나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철없던 썰이요? 철없던 썰. 정말 그때는 거의 고삐 풀린 망아지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수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생님도 좀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쌤이 대학 가서 딱 처음에 생각했던 거 이거예요. 생각이라는 거를 하기 싫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정말 실제로도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학교 들어갔을 때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일단 수업을 안 갔어요. 수업을 이제 뭐 늦잠을 자서 못 갔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냥 가기 싫어서 그냥 이제 과방에서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은 이제 보러 가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보러 갔는데 그냥 뭐 아는 거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그리고 꼭 그때는 선배들도 신입생이 놀아야지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캥 놀자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쌤이 기숙사였거든요. 그때 학점이 안 나와서 기숙사에 잘린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공부도 같이 병행하면서 또 알차게 살았지만, 쌤이 정말 저 자유롭게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정말 듣고 싶은 수업 다 듣고, 막 체육 수업들 쌤 막 인라인 스케이트, 막 댄스 스포츠는 뭐 듣다 드랍하긴 했지만 막 재밌는 체육 수업들, 뭐 탁구, 뭐 배드민턴 막 이런 거 막 다 들었었고, 예술 수업들, 쌤이 관심 있는 것들, 그리고 동아리, 쌤은 이제 밴드랑 뭐 발표 동아리 막 이런 것들 했었거든요. 대외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해외도 많이 나갔었고,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느낄 거예요. 이 시간 너무 힘들어, 버티기 힘들어. 근데 대학을 가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든지 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 자유가 정말 머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100일이 남았다는 게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 100일 후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꼭 대학 가서 재밌는 그런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 짠! 부럽지? 막 뭐래. 아, 이거 선물 줬던 친구한테 진짜 너무 고맙네요. 솔직히 쌤도 진짜 일만 하니까 이거 쌤 지금 사실 너무 힐링해요. 쌤이 이런 걸 안 해봤으니까 잘 지금 사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뭔가 어려운 과목들 혹은 영어 문제를 푸는 게 이렇게 좀 깝깝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하게 쉽게 재밌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굉장히 지금 능숙해진 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어머 능숙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체화가 됩니다. 와 정말 잘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틀렸을 때는 다시 하면 돼요. 틀렸네요. 이게 여기가 아니에요. 다음 질문입니다. 네. 시즌 제로부터 다녔는데 친구도 없이 똑같은 일상을 약 200일 동안 보내니 힘들어요. 물론 각오는 했지만 도파민 추구형 인간이라 그런가 외롭네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과목도 이거보단 즐거울 것 같아요. 쌤이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준 거에서 정말 외롭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여러분들한테 와 이거 어떻게 대답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쌤 어른인데도 종종 외롭기도 하고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쌤도 있으니까요. 인생은 혼자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새삼 여러분들은 너무 외롭겠더라.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하느라 힘든 게 진짜 심적으로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도 거의 극한의 고통의 상태에 있는 건데 이거를 누구한테 털어놓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찡찡거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리고 친구를 사귀기도 애매하고 친구들이 친구인지 경쟁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들에 여러분들이 놓여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는 쌤도 잘은 몰라요. 근데 쌤이 이 질문을 보고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었거든요.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순간이 다 그 외로움 속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쌤은 결국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떨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좋은 대학을 갔을 때? 내가 높은 수능 성적을 받았을 때? 그 순간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했다는 생각 때문에 분명히 행복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본질적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 혹은 타인들과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있을 때는요, 더더욱이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비로소 혼자일 때, 정말 미친 듯이 외롭고 고독할 때, 사실 그 순간도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들이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될 친구, 여러분 자신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신과 그 단둘이 있을 때 그때 그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외로운 시간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사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내가 혼자다 라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가장 100% 여러분들 스스로랑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와 친해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꼭 공유해주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외로운 감정이 드는 이유가 나만 이런 것 같아서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옆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팀초이들 사실 서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교류는 하지 않아도 정말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외로움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쌤이 있잖아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또 즐겁게 보낼 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아셨죠? 이게 또 엄청 화려하네요. 그쵸? 참 허투루 만들어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매미 같아요. 뭐가요? 이거? 아, 이거 매미 같대요. 어머, 그러네. 맴 이러고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매미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와, 정말 시간이 빠르구나 생각해서 무서웠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매미 소리가 멈추는 때가 진짜 무서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매미 소리 많이 내려드릴게요. 맴. 엔제 양치기 vs 수업 복습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아. 영어가 3점대에서 멈춰서 강케이 하프 수업 복습 단어 암기를 꾸준히 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걸까요?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많이 하시는 거 좋은 거야. 엔제 양치기랑 수업 복습. 솔직히 얘기하면 쌤은 지금 시기가 또 양치기만 해야 될 때다, 혹은 양치기 비중이 더 커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양치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해왔던 거를 계속 이제 적용하는 건데, 내가 적용할 게 있는 상태에서 정말 적용을 하는 건지, 내가 그냥 풀어 제끼는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날카롭고 뾰족하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양치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관성적으로 나 몇 문제 풀었다, 몇 시간 풀었다.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스스로 내가 얼마나 하고 있고 내가 얼만큼 했고 그런 거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에 의지하게 됩니다. 나 순공 시간 13시간이야. 나 오늘 50문제 풀었어. 이런 지표들이야. 근데 사실은 그 숫자라는 거에만 매몰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이 그냥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학으로 따지자면 2, 3점짜리는 양치기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4점짜리? 이게 양치기로 커버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사고력과 논리력이 필요한 거고, 영어에서도 사실은 그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실 쌤이 수업 시간에 정말 어떠한 문제와 질문을 딥하게 다뤄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문제를 설계하고 있는 그런 논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고력과 논리력을 높여주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정말 맞춰야 되는 그런 수능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양치기와 수업 복수의 밸런스가 잘 맞는 건 중요해요. 근데 내가 마음이 급하다는 이유로 그냥 양치기만 하시지는 또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하게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와, 이거 진짜 난관이다. 이거 봐. 봐봐, 또 내 마음대로 했잖아. 봐요. 보여요? 여기 하나 비워놓으라고 했거든, 분명히. 근데 내 마음대로 다 붙인 거야. 이래서 매뉴얼이 중요해요. 처음에 내가 매뉴얼 안 봐도 된다고 했는데 와, 저 겸손해진다. 너무 겸손해지는 시간이에요, 진짜. 우와, 이거 어떻게 완성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띠용 띠용. 자체 BGM. 다음 질문입니다. 네. 수험 생활에 답이 없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선생님들이 괜찮다, 성적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데 마음속 깊이 와닿지 않음에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재수라는 도전이 실패한다면 잃을 것이 너무 많은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힘이 빠진 느낌이 들어요. 6월 전까지는 6월을 위해 달려왔는데 막상 9월은 또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6월 지나고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진짜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고 매일매일 일주일에 쉬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지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 스스로 자책을 너무 채찍질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한 게 남들이 위로를 해줘도, 남들이 괜찮다고 해도 나는 뭔가 만족이 안 된다. 너무나 우리 김초희를 되게 힘들게 할 거긴 하지만 쌤은
남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나의 기준이 높아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정말 아름답고, 또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결을 지어보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삶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기준이 높지? 나 왜 이렇게 완벽주의지? 그걸 또 너무 탓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해주고 싶은 말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스스로한테 가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도 못해? 다른 친구들 다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큰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결정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가진 상태로 이렇게 달려고 했다는 게 정말 솔직히 말하면 너무 대단하신 거라서, 때로는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 좋지 않을까. 스스로 너무 가혹하지 않기, 너무 자책하지 않기, 이것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네. 틀렸을 때 웃어 넘기기보다 내가 부족하구나 싶어 무기력해져요. 문제가 재미있게 안 풀리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쌤이 솔직히 문제를 틀렸으면 고마워해야 되는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쌤이 여러분처럼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땠냐면, 쌤은 거의 성격 파탄자였답니다. 쌤도 그러니까 막 아직도 기억이 나. 쌤이 수학 문제가 안 풀려서 그 시험지를, 그 문제지를 진짜 울부짖으면서 팍팍 다 찢어버렸던 기억이 나요. 문제 안 풀리면 빡치죠.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자 하는 그 집념. 그 집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공부라는 게 있고 왜 수능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사실 쓸데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셔서도 온갖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쌤도 그래요. 팀장님,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매일매일 생기나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 문제들을 근데 해결해 나가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나가보려고 했던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닥칠 그 많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결국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자 하는가, 그 집념. 그 집념이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될 때까지 하니까요. 진짜 얼추 다 된 것 같은데. 꽃잎 하나 더 만드셔야 되는 거죠? 네. 얼추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마인크래프트 주민 소리. 짜잔. 팀초에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식인꽃 아닌가요? 난입니다. 외유내강. 오케이. 두 번째 꽃이 정말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익숙해졌거든요. 이제 안보도 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화, 체화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단축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내가 반복을 해주면 알아서 빨라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내가 빨리 하다가 틀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또 검토도 잘 해주셔야 돼요. 다음 질문입니다. 네. 다른 과목이 급해 영어 우선순위가 밀리는데 영어를 일주일에 얼마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단어 암기 vs 독해 연습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등급이 왔다 갔다 해요. 단어랑 독해 연습,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따로따로 한다는 관점보다 그냥 한꺼번에 처리해버리시면 돼요. 독해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걸 챙기시면 되고, 쌤이 그렇게 또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쌤 수업을 지금 안 듣고 있으신 분들은 독해 문제를 풀다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좀 역으로 추론해보고 거기에 있는 단어를 챙기면 훨씬 더 잘 외워지거든요.
지금 수능 영어가 굉장히 또 뉘앙스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다른 과목 때문에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또 좀 위험하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못했다? 어쩔 수 없죠.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좀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타협을.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과목에 집중하느라 뭘 못했어. 찝찝하잖아요. 그냥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영어 공부 조금 절대 시간에 대해서 그런 가이드를 좀 원한다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내가 영어 성적을 좀 유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최소 40분에서 1시간. 유지를 할 거면 안 해도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 하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제 언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성적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최소 해주셔야 등급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친구들은 고난도 문제나 사설 모의고사를 계속 풀던데 저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해요. 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이 질문을 보낸 친구를 일단은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한테 지금 맞는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상위 1%다. 사실 쌤이 사교육에 있긴 하지만 쌤도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너무 쏟아지는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중요한 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설 컨텐츠들도 사실 당연히 너무 좋은 컨텐츠들이 많고 기출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런 새로운 문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꼭 해야 되는 단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 보여 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돼요. 쌤이 사실은 이런 세태가 사실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세대는 사실 공부하기 더 힘들 것 같아요. 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유혹이 많은 거지.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쌤은 어렸을 때부터 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목이에요. 안목.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진짜다, 이건 가짜다 이런 걸 되게 잘 구분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뭐를 안 해도 되고 이런 걸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쌤이 사실 쌤 학창 시절에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쌤은 좀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쌤이 그래도 정말 인정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쌤 때는 별로 안 유명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1타야. 진짜 오랫동안.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나한테 잘 맞는 건지 알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교육 판에서는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쌤도 지금 사교육 판을 바꾸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게 당장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내가 필요한 게 뭔가 고민하고 그것들을 하는 게 정말 아까 효율이랑도 연결될 것 같은데 남은 100일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시고 싶다면 그런 성찰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수 도전이 실패하면 잃을 게 많다는 생각에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대 친구가 보내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쌤이 반대로 물어볼게요. 도대체 뭘 잃죠? 1년이라는 시간? 쌤은 솔직히 얻는 게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도 조급하고 1년이 인생에서 되게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는 거 선생님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1년 동안에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를 꾹 참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본 경험. 온갖 어려움이랑 문제가 있어도 계속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끝내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또 수도 없이 닥칠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해낼 수 있게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활 과정에서 느끼고 있는 이 지독한 고독함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고 여러분들을 결국에 원하는 방향으로 데려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팀초도 당연히 다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다, 뭔가를 잃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뭔가 문제상을 부닥쳐보고 나에 대해 알아보는 그 경험을요. 지금 이 시기보다 더 늦게 하면요. 잃을 게 훨씬 더 많아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쌤이 예를 들어서 뭔가 큰 사업을 하고 싶어. 나는 뭐 성공 가도만 달려왔어. 무조건 잘 될 거로 생각했어. 그래서 막 풀대출 받아가지고 막 사업을 크게 했어. 근데 망했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그런 게 잃을 게 많은 거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잃을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집념이라는 정말 소중한 가치가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큰 부담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쌤이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D-100을 앞두고 마치 이 시험 한 번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 내가 이 시험을 못 보면 내가 부정당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체만으로도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쌤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하거든요. 그러면 그 눈빛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첫 질문이 100일의 기적은 있을까요? 였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어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과정 또한 그래도 조금 덜 힘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일의 추억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초이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집중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팀초이들한테 이 100일 이벤트를 앞두고 같은 팀초이들한테 보낼 응원을 선생님이 써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쓴 친구가 있더라고요.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될 거라면 꽃이 언제 피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 쌤은 너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꽃도 지금 피어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D-100 남은 100일도 화이팅입니다. 쌤이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안녕.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팀초이.